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형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가 자동차를 샀을 때 세금을 비용 처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다들 아시는 거 있죠. 1년에 1,500만 원 한도 대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있고, 임직원 전용보험 이런 개념이 있죠. 그리고 9인승 이상의 차량이나 경차는 예외사항이 있다는 거, 이게 오늘 모든 내용입니다. 제일 헷갈리는 거 먼저 해볼까요? 임직원 전용보험이에요. 이거는 세법이 계속 바뀌었어요. 2024년에 한번 바뀌었고 26년에 더 강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를 파는 제 동료나 아는 사람들도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제 고객분이 이제 저한테 문의 주셨던 거였는데, 본인이 개인 사업자인데 임직원 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본인의 자녀분은 운전을 할 수 없지 않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그게 그 상황이 아니셨거든요. 그분은 운전을 해도 됐어요. 그리고 임직원 보험을 가입 안 해도 비용 처리가 되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너무 확고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이런 거 알아보니까 차를 여기저기 알아보시면서 영업사원한테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출처가 이제 명확하고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통화하면서도 얘기를 듣다가 이거는 오늘 콘텐츠감이다 하고 제가 메모를 따로 해뒀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는요, 차를 한 대까지는 임직원 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대 이상 차량을 운용하게 된다면 임직원 보험을 가입하고 비용 처리 받을 거냐, 아니면 그 외 사람도 운전해야 하니까 비용 처리 포기할 거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전에 24년도 법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2대 이상일 때 임직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미가입하면 그래도 50%는 비용 처리 인정해 줄게, 이랬었는데 지금은 26년도부터 강화됐죠. 2대 이상일 때는 그냥 죄다 0%, 미가입했을 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문직이나 성실신고 대상자, 이 사람들한테만 엄청 차별을 두고 까다롭게 그런 조항을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개인 사업자는 죄다,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말해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한 대는 미가입해도 돼요. 근데 한 대부터도 그냥 가입을 해서 나가는 케이스가 요즘 많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그게 내가 차가 여러 대인데 이 차를 비용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하고 그러면은 가입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가족들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임직원 보험으로 하면은 가족이 사업장이랑 상관없는 사람이면 운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불편하게 쓰고 있는 거죠. 나는 대상자가 아닌데 임직원 보험을 반드시 해야 하는 줄 알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런 케이스들이 보여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반복하면 한 대는 오케이, 미가입해도 돼요. 2대 이상부터는 무조건 가입해야만 비용 처리. 나는 2대 이상 차를 운행하는데 내 사업장이랑 관련 없는 가족들도 운행해야 되고 비용 처리도 난 꼭 받아야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예외 조항이 있었죠. 경차랑 9인승 이상의 차량은 가능해요. 아까 말했던 그 복잡한 규제들이 이 두 차량에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입, 임직원으로 안 해도 비용 처리도 받고 가족들 운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9인승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법인은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법인은 그냥 죄다 가입해야 된다. 한 대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임직원 가입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가입 안 하고 법인 대표자의 가족도 좀 운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9인승 경차. 그러면은 이건 뭐냐, 1년에 1,500만 원 한도. 이거는요, 차량가액으로는 800만 원이에요. 근데 홍보를 하고 뭔가 혹하게 만들 때는 항상 1년에 1,500만 원이라고만 하지만, 이걸 진실을 까보면요, 차량가액에 800만 원, 나머지는 뭐 보험이나 유류비 이런 걸로 700만 원을 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비용 처리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장부를 써서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 비용이 이걸로 얻는 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을 써도 인건비가 들잖아요. 이거 좀 잘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얼마요? 차를 이용해서 내가 사업자로 종소세 신고할 때 그 소득 신고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그거는 800만 원이 한도라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내가 차를 4명이로 샀다, 그러면은 감가상각이라고 해가지고 뭐 5년으로 차값 나눠서 비용 처리하고 남은 건 상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이거는 진짜 직접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세무사님을 꼭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기 렌트나 리스가 좀 쉽잖아요. 매달 세금 계산서 이게 발행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리스는 일반 계산서가 나가고요, 면세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아니에요. 그걸로 나가서 그거 받아서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고, 계산이 좀 단순해요. 계산서 금액에서 대부분이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장기 렌트는 어떻게 되죠? 보험료랑 뭐 부가세 이런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장기 렌트의 세금 계산서 금액은요, 내는 렌탈료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70%만 그 차량가액으로 인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800만 원 한도를 다 채우려면은 거의 정말 월 렌탈료가 100만 원에 육박해야 70%로 계산했을 때 이걸 한도를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러면 언뜻 보면은 뭐 장기 렌트를 했을 때는 차량가액이 뭔가 그렇게 높게 잡히지 않는 것 같네 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 사업자가 뭐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자가 이제 차를 사잖아요. 구매나 할부로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죠. 아까 말했던 감가상각 개념이에요. 그걸로 비용 처리 하잖아요. 이 차를 되팔 때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5천짜리 차 사서 3천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3천만 원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300만 원 정도는 더 부가세로 내니까 빠지는 거고, 3천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좀 매출 잡히는 게 좀 안 좋죠. 그래서 다들 장기 렌트랑 리스 하시는 거예요. 일단 차를 취득해버리면 비용 처리를 못하면 그건 그거대로 너무 불리하고, 비용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차를 되팔 때 페널티가 발생해버리니까 대부분 이거를 모르시고 비용을 계산하고 이자를 내는 것보다 구매하는 게 낫겠다 의사결정을 하시지만, 이자를 다 낸다고 하더라도 이때 세금계산세 때 생기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장기 렌트 리스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했죠. 근데 9인승 경차가 왜 자꾸 나오냐, 이것도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9인승이랑 경차는요, 임직원 전용보험 1,500만 원 한도, 이게 규제인 거예요. 사업자가 차를 뽑아서 용도에 맞지 않게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데도 부당한 이익을 얻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 이제 엄청난 슈퍼카나 이런 거를 법인을 뽑아서 비용 처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1,5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조여버린 거죠. 근데 이 규제는 대상이 승용차에 한한다. 법적으로 다르죠. 경차나 화물차나 승합차 9인승 이상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런 규제가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처리에 한도도 없고, 이런 임직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 자체가 가능하다는 그런 예외가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니발과 팰리세이드를 사업자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차를 팔다 보면 사업자 고객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반 개인 고객이 한 50% 정도 또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진짜 이 사업자분들만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 되는 거고요. 세무사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실무를 뛰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같은 케이스도 정보가 잘못돼서 자녀분은 운전을 못할 뻔하고 이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한번 다뤄서 자세하게 안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가성비 얘기도 아니기는 한데 딱딱하지만 잘 알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파는 사람이고요. 제 댓글이랑 설명란에 보면 저한테 문의하실 수 있는 네이버 폼 링크랑 연락처가 남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까지도 참 잘 다루고 하죠. 그러니까 문의 주시면 영상 속에 저랑 1대1로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